22장 성격의 카르마에서는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잠재해 있으며 그런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전생에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생에서 피정복 민족에 대해 전제적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오만한 경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음 생에서 빈민가에서 절름발이 아이로 태어나 오만함이 정지되고 관용과 동정심을 가꾸게 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교정으로는 완전치 않다. 때문에 현생에서는 두 가지의 모순되는 욕구가 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 이 사람의 인간성 속에는 오만과 관용의 두 가지 태도가 번갈아 나타나며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다스려지지 않은 모습을 에드가 케이시는 충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충동을 교정하기 위한 카르마의 작용이 나타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충동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충동과 미덕이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죠.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그러다가 여러 생을 살아서 교정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충동은 줄어들고 미덕은 늘어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진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향적이고 때로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비사교적인 경향은 수도원에서 수도승으로 살았을 때 형성되었으며 명랑하고 솔직한 성질은 십자군 전사였던 전생에서 생겨난 것이다. 먼 과거생에서 이집트에 임금을 했기 때문에 으스대고 오만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는 다음 생에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예수에게 큰 감화를 받았고 사회봉사에 대한 강한 충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충동이 다 있지만 현생에서 우세한 것은 두 번째 충동이라서 이 사람은 종교와 사회봉사 분야에서 지도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따금 이집트 시대의 사나운 오만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전생에서 반밖에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그것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을 계속하면 차츰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성질도 자기 완성과 봉사라는 새로운 목표에 따라 향상되어 갈 것이다. 인간 내면의 심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특성의 특수성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이 아니라 개개의 특성이 모여서 그와 같은 성질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금전 문제, 시험을 치를 때, 놀이할 때,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정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정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윤회론의 입장에서도 이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가령 금전 문제에 정직한 사람은 전생에서 금전 문제에서 부정직한 행위를 했던 것이 발각되어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그 교훈을 배웠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정직은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윤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훈을 얻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교훈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너그럽다고 여기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인색하지 않은 것은 음식이나 돈을 베푸는 물질적인 것에 한해서이고
남을 평가하는 데는 인정사정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다. 이 부인은 남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잘 베푸니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자괴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모든 면에서 선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배워서 미덕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고뇌가 인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성격상의 편차가 자기의 과거생에서의 온갖 경험에 따름을 이해해야 한다면 불안은 사라진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음 공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었고 심지어는 마음 공부 유튜버로 활동하기까지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잡념과 번뇌에 빠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돼야지. 그게 오만한 생각이죠.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도 인간의 오만함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상을 가질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 미덕이든지 충동이든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노력한다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는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세례나 교회의 어떤 의식으로도 씻길 수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심이라고 여기도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인간이란 정말 잘 잊어버리는 동물이야 하고 투덜대는 여성이 있다. 당신이 친절한 것은 현생에 가꾸어낸 미덕에 불과하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대접은 당신 자신이 전에 남들을 대하던 방식으로서 지금 되돌아오고 있을 뿐이다. 지금 현생에 착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게 전생에도 계속 착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전생의 원인이 현생에 나타나고 또 현생에 지어놓은 결과가 후생에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한다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윤회에 대한 이론들에서는 카르마의 유예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카르마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나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내용은 현생에 즉각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각한 일이거나 여러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윤회를 통해서 여러 생에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유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13,0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말기에 살던 사람들이 현대에 태어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아틀란티스가 멸망하게 되었고요. 현대에 태어난 인류는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틀란티스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문명이 그 정도 수준 비슷하게 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케이시의 리딩에서는 13,000년 전에 아틀란티스에서 살던 사람들의 카르마가 현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몇천 년밖에 되지 않고 그 전의 얘기들은 거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0,000년이라고 하면 상상도 못할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나이는 정말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000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회론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생에서 당장 어떤 일을 해놓고 그 결과가 돌아오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생에 내가 살아간 모습은 후생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당장 좋은 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고요. 꾸준히 자신의 미덕을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